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어제 CPI 발표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던 노동지표부터 어제와 그제 발표가 있었던 물가지표들까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올 한 해 내가 투자를 다시 한번 이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투자를 이어나가려면은 지켜봐야 하는 일정과 지표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가시고요. 또 이에 더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차트는 어떻게 이어질지 자세한 분석까지도 한꺼번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제와 그제 발표가 있었던 우리 지표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사실 예상치에 좀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CPI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인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제 저녁에 발표된 CPI 지수를 보도록 할 텐데 먼저 CPI 지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명목 CPI 지수와 근원 CPI 지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원 CPI 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명목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원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월에 대비했을 때 0.4%, 전월에 대비했을 때 0.2% 각각 보여주고 있고요. 전연도에 대비해봤을 때는 2.9%, 3.2% 각각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가의 기저 흐름이 둔화됐다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어제 나스닥 시장, 뉴욕 시장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먼저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1.6%, 나스닥은 굉장히 크게 2.4%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S&P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마감도 굉장히 강하게 했지만 시작부터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우리 지표들이 발표가 좋았다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은행주들이죠.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어닝 시즌이 좀 기분 좋게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취임식이라든지 FOMC 회의 그리고 다른 실적 시즌들 우리가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그런 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CPI처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바로 1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특히나 이 노동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FOMC 또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희가 함께 계속 팔로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은행이 호실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어제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지켜보고 지금을 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리플 어제부터 약 16%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로 봤을 때는 3달러의 선을 이상을 우리가 뚫은 상황이고 한화로 보더라도 4,600원까지 상승하는 5년 전 가격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서부터 나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떻게 될지가 우리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들 오늘 방송에서 다뤄드릴 거고 특히나 이렇게 좋은 이슈와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어쩌면 볼 수 있는 이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도 지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 또 앞으로 볼 수 있는 일정들, 이슈들, 또 차트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외에도 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양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고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표 발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막 하루 만에 9%씩 움직이고 그랬는데 전문가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 저는 네. 거래는 하진 않았고 시장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하루 정도 방송을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PPT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매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PPT 같은 경우는 30장 정도가 좀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거는 60장이 넘어갔었는데 제가 줄여서 네. 최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경제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재밌어 하진 않거든요.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쉽게. 최대한 쉽고 재밌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네. 테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서 네.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 전문가님 그러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CPI 또 PPI 이거잖아요. 네. 그거 먼저 좀 쉽게 알려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달아서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있었죠.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은 14일 날이 PPI 지표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었고 그리고 15일 날 CPI가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두 지표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시장의 물가에 대한 압력이 사실 낮춰진 상태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바로미터 금리, 미국채 금리가 소폭 나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기 전에 했었죠. 왜 물가가 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물가는 일단 미국채 금리에 대한 압력을 낮춰주니까 지표가 낮춰질수록 사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월 FOMC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FOMC는 현재 두 가지 본다. 이중책무, 고용과 물가.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았죠. 네. 그리고 물가 또한 낮춰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월 FOMC 어때요? 사실 건덕지가 없어요. 뭐 어떤 건덕지? 금리 인하를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1월 FOMC에 대한 내용이 이번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내용이 다 나왔다.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네. 이제 모든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이 이제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할지. 기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 립 서비스를 기대를 하냐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한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벽 3시, FOMC 새벽 3시 그때가 좀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FOMC가 끝난 이후 새벽 3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아마 자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FOMC 기자회견까지 모두 듣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네. 그날도 또 이제 내용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고용에 이어 물가 지표도 중요하다고 했었었는데 그 이유는 금리 동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 끝났고 사실 1월 FOMC에서 금리 그냥 4.5%에 될 가능성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물가에 대한 증시가 낮춰질 거라는 예상이 계속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주려면 확실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 이유는 바로 CPI에 대한 또는 PPI에 대한 예상치가 아니라 실적치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그 아나운서님한테 네. PPI가 중요할까, CPI가 중요할까? CPI 나중에 그렇죠. 발표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왜 이유가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트럼프 2기가 정권이 들면서 사실 여기 내용 중에 밑에 제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내수를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미국 경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해지지 않냐. 이후에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PPI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날 14일 날 PPI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근원 그리고 플러스 MOM 전월 대비입니다. 네, 전월 대비가 확실히 중요한데 이날 시장 어땠어요? PPI가 예상치를 하회함에도 시장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왜요? 물가 낮춰줬는데 너희들 생산자가 또 중요하다며. 근데 아니죠. 이날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 이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회하고 물가 압력이 낮춰지니까 소폭 상승은 나왔지만 확실한 상승은 나오진 않았죠. 다시 줄어들었어요. 상승치가. 그렇네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물가를 기대한 게 아니야. 우리는 무슨 물가를 기대하냐? 소비자. 소비자죠. 그날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거밖에 변동을 안 보여줬어요. 이거 1분 봉입니다. 1분 봉인데, 네, 1분 봉인데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미국채 금리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 뭐가 더 중요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중심이 되는 소비가 70%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2기 정권 들어와서 내수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 아직 트럼프 취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책 아직 안 아무것도 나왔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어때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많죠. 소비자 물가지수 뭐 계절 조정, 뭐 YOY 뭐 다 많은데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근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설명했듯이 가장 중요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전월 대비에 대한 폭을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치 0.3인데 0.2%로 나왔죠. 예상치 하회. 그러자마자 시장 어땠어요? 바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하고 수준은 4.8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4.6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 금리를 혹시나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만큼적으로 CPI 지표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에 대한 압력이 소폭 낮춰지면서, 아니 크게 낮춰졌죠. 크게 낮춰지면서 미국의 바로미터 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어때요? 시장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지금 1.6% 정도 될 거고 아마 코스닥도 똑같은 부하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 2.4%, 아마 S&P가 1.8% 정도 올라왔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을 보였죠. 90K를 깨고 드디어 다시 한번 100K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CPI에 대한 효과가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금리 동결을 하는데 어차피 물가 나왔고 고용 나와가지고 금리 동결이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데 맞아요. 시장 너무 빠릅니다. 선반영 이미 저번 주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금리 동결이라는 FOMC 회의가 끝나고서도 아마 이 상승폭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다? FOMC 회동이 끝나고 나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핵심적이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 얘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비트코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좀 CPI 지수, PPI 지수, 사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지표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만큼 저희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난 좀 더 어떻게 자세하게 알고 싶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뭐 맨날 막 무더기로 뉴스를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알아야 하는,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그런 이슈들만 짚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단순히 올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도 쉽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기회 타이밍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전문가님 이게 증시도 올랐는데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또 어쩌면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금리가 상승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악재가 아닐까. 선 반영됐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걱정이 들긴 해요. 네,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FOMC 즉 파월이 걱정하는 건 물가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제가 뭐가 올라간다 했었죠? 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낮춰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월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당장 사실 금리 인하를 하진 않고 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CN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고 다음 스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금리 인상은 거의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동결이 97%,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정도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면 우리가 지표들을 살펴봤으면은 또 엄청난 이슈가 또 나왔는데 리플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샀어야 되나 이미 고점 아닌가 근데 또 올라갔고 전문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네. 사실 수요일날 CPI 지표까지도 좀 보면서 15일날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리플. 이제 특히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리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리플 왜 좋아하냐고. 이름이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마케팅이 잘 된 코인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을 다시 되돌려봐요. 네. 근데 매번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만 얘기하고 있구나, 시장 상황만 얘기하고 있구나 해서 한 번쯤은 이제 알트코인 그것도 제가 한번 좀 관심이 많은 관심이 그런, 많은 그런 코인들 한번 꺼내고 싶었는데 딱 이제 마침 이제 리플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오늘 이슈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일단 정리부터 좀 할게요. 리플이 왜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는가? 사실은 15일 아침부터 사실 어제부터. 상승세가 엄청 네. 컸어요. 자,
리플에서 고래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들이라는 뜻을 잘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아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 대부분 엄청난 자산을 가진 개인 투자를 얘기하거나 기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리플에 대한 순매입이 순간적으로 얼마까지 끌어왔냐? 업비트에서 3천만 XRP, 7,610만 달러라고 하죠.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1,100억 정도, 하나 1,100억 정도의 매수 매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입량이 엄청 늘어난다면서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재밌게 좀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튼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엄청나게 리플 매입량이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국은 비트코인 매입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우리나라는 XRP 매입, 리플이 매입량을 엄청 높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 2등, 3등, 1등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리플이 이번 몇 주 만에 사실 시총액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 사실 3등이 테더였었는데 네. XRP가 그거를 밟고 넘어왔습니다. 와. 그만큼 시장에서 아주 기대감이 높아졌 카오인인데 왜 기대감이 높아졌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리플 가격이 지금 3.15 현재 오늘 아침 시세이고요. 아마 원화 기준으로는 4,6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현재 약간 좀 낮춰져가지고 한 2% 정도 낮춰서 4,500원 정도,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건데, 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플 항소기한 연장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리플이요. 일단 20년도 12월부터 SEC랑 엄청 싸웠어요. 소송 싸움을 맞아요. 엄청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15일 날에 다시 한번 이제 항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승소 기대감, 승소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리플을 압박했던 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리플한테 규제를 대부분 엄청 세게 때렸었어요. 너 이거 맞아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실 리플이 매력을 계속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는데 15일 날 어떤 이슈가 나왔냐? 소송 종료 기대감이 나옴에 따라 리플이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간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XRP 리플과 SEC 공방 계속됐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20년도 12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싸웠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SEC 위원회에서 지금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게리 겐슬러예요. 근데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그 커뮤니티 내용에서는 게리 캔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캔슬러. 네. 왜 그러냐면은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좋은 긍정적인 암호화폐에서 긍정적인 법안들을 계속 취소하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라고도 부르지만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캔슬러라고 부릅니다. 네, 장난삼 부르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XRP, 리플랩스라고 있거든요. 리플랩스라는 회사에 지금 이제 리플이라 보시면 돼요.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XRP 토큰을 기간에 엄청나게 매입했습니다. 팔았죠. 그 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2조 정도 돼요. 근데 이 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너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연방 법원에 대한 관련해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해야 규제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인이 왜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탈중앙화입니다. 네. 탈중앙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는요 중앙은행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코인은 그 관련해서는 없어요. 근데 SEC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니네 연방 법원에 따른 법안 받아라. 연방 정부의 권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탈중앙화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XRP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판 게 아니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넘어갈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선물 거래할 때는요. XRP나 트론 같은 코인들을 유틸리티 코인을 통해 가지고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액이 2조 달러인데 이거는 우리가 유틸리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고 우리는 이 상황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SEC는 다시 정리해서 죄송합니다. SEC는 다시 정리해서 XRP 너희
연방 정부에 대한 법안 따라라. 아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계속 유지할 거고 그리고 발생한 이조는 유틸리티 코인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작년 여름 8월쯤이었는데 리플이 어느 정도 이 SEC에 관련해 가지고 승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기다렸다면서 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이번에 항소기한 연장될까?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리플이 지금 현재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넘어와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승소에다가 트럼프까지 이제 대선에 성공했으니까 비트코인, 황금기에다가 리플은 더더욱 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리플 항소기간 연장 이 가능성이 거의 꺼진 상태고 이 아까침에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아마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항소가 더 길어지면은 다시 이 리플 이만큼 올라왔던 거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쵸.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일단 이 사람입니다. 좀 아마 이미지를 쳐보시면은 좀 생긴 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과 좀 이제 유사하다고 하면은 전 네. 정치적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2017년부터 19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아십니까? 네. 근데 그날 2018년도 12월 제가 어머니 전화번호 이런 건 잘 기억 못해요. 숫자 이런 건 잘 기억 못 하는데 네. 이날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18년 12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화가 났던 박상기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2,9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당시 박상기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거래소를 다 폐쇄하고 규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90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난 쇼크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과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미국의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이 FTX 관련 사건 아시나요? 22년 11월 FTX 세계 2위 거래소 파산. 그러면서 사실 암호화폐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아직도 자산 가치로 영향력이 없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FTX 파산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사실 불안정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무튼 겨우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올라왔었는데 트럼프가 당선하면서 이 겐슬러라는 사람을요 사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임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남았냐면 14일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소송 더 끌고 가더라도 사실 사임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은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앉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또 이 사람처럼 암호화폐에 아주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 취임 누구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겐슬러 해임 약속한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누구를 앉히려고 하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3명 정도 나왔었는데 네. 다 지우고 제일 중요한 분 트럼프,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 때 공화당 출신으로 계속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친암호화폐,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규제 관련해가지고 다 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폴 애킨슨. 이 사람이 지금 사실 SEC 차기 위원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현재 SEC와의 법적 분석 관계 속에서 아마 이 항소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고 다음 앉을 사람이 친암호화폐계의 새로운 위원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너희 소송 더 길게 가져가 상관없어 다음에 앉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플 입장에서는 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SEC 정권 교체 남기고 나서도 폭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000원을 가냐 안 가냐
사실 저는 갈 것 같아요. 어. 가능성이 높죠. 네. 기술적 관점에서 뭐 지금 예전 고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않을까 하더라도 시간적이나 이런 영향적 효과를 봤을 때는 5,000원 더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100불까지도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에 가까운 시기적 봤었을 때는 5,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겨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슈들도 차근차근 살펴봤죠. 아무래도 좀 알아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하기가 생각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드렸고요. 이번 관련된 이슈 또 계속해서 있을 SEC 관련한 그런 기대감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리플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이슈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뭐 아까 잠깐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 미국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매각되면은 시드가 없어지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이 이슈를 가져온 거 이제 아나운서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리플이 5,000원을 갔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K를 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이슈는 1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유를 왜 달았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활활 타오르고 있고 리플도 사실 알트도 조금씩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매각 이슈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매각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비트코인 개수로 얘기하겠습니다. 8만 개 정도를 지금 미국에서 매각을 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매각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트럼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만 개를 매각했고 그 금액이 아마 잠시만요. 그 금액까지는 이제 뭐 9조 5천억 정도 되는데 9조 5천억이 아니라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아직 취임 전이죠. 그리고 취임을 한 후에 정부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수하면서 이거를 전략적 비축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8만 개를 매각한 거는요. 미국 법무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근데 왜 법무부에서 이 8만 개를 왜 팔았냐면요. 이 8만 개의 비트라는 게 범죄와 관련된 비트코인 개수예요. 압수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요. 미국 국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팔아서 현금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의무를 해야 되냐면은 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는 금액을 범죄 예방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현금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매각, 그리고 했던 매각은요. 트럼프 정부,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진행한 어쩔 수 없는 국법에 의해서 판 거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실 부정적 이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현재 100K를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상승에 아마 부정적인 요소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악재라고 좀 걱정을 하던 그런 이슈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절차대로 그냥 진행한 것뿐이다. 실제로도 큰 영향이 없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봤던 지표들부터 리플에 관련된 이슈, 또 마지막으로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매각 이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을 잘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 꼭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잠시 후부터는요. 비트코인과 리플 차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단기간 흐름도 파악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차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세하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들을 좀 길게 다뤄드렸지만 사실 저희 전문가님 차트 분석을 훨씬 더 잘하신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차트 분석 함께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대장인 비트코인과 특히 오늘은 리플까지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리플, 그럼 과연 지금 사면 되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방송 외에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정말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이슈 딱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쉽고 재밌게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9% 넘게 이렇게 좀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상승을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볼 수 있는 차트적 관점도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저항대를 좀 찾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비트코인은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제 적정한 매수 입지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근데 리플 먼저 하기 전에 비트코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좀 뭐 큰 차트로 보게 되면 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구간 모멘텀을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예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고점이 이제 108K 그리고 현재 지금 99K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0K 구간에 대한 매물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적 방향을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눌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자, 예전 고점 구간대들 있죠? 여기 구간이랑 마우스에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구간이랑 이 구간을 연결해가지고 추세 라인이라는 거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나운서님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마 많이들 나오셨을 거예요, 이 방송국에. 근데 아마 차트적인 관점 얘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많이 다뤘던 게 아마 이등평균선이나 이평선. 아마 이제 추세선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추세선이 좀 어떤 분들은 따분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또 추세선이야? 또 추세선 또 얘기해 하는데 이 추세선을 사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는 게 방향성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돌파는 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여기 이 구간대 고가 라인과 그 다음 저점 라인 그렇죠? 다음 고가 라인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지금 딱 저항이 걸리긴 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저항이 나오는 거는 사실 좀 심리, 그러니까 차트는 사실 심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좋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가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 가장 기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봉에 대한 고점 두 구간을 연결했을 때 이 세 번째 포인트의 구간에서 사실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이 눌림 구간이 계속 나오기만 하냐? 아니죠.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포인트를 찾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102K 정도, 100.8K 정도 구간에서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은 사실 매수하면 안 돼요. 99도 사실 98까지도 사실 기다려야 되고 어디서 사실 적정한 매수기를 사실 볼 수 있냐? 자, 일단은 추세 라인에서 패럴렐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패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를 고가에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저가까지 연결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라인이에요. 이전 저점까지 더 땡긴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고가 라인 때는 다시 올려놓고. 그럼 지금이 현재 지금 방향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이건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라인을 좀 보면 좋냐? 이전 저점 있죠.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타 거래소를 사용하신 분들은 옆에 도구 중에 피보나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되돌림이라고 있는데 얘를 저점 구간에서 고점 구간까지 올리게 되면 매수에 대한 타점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고점부터 저점 구간 끝까지 내릴 수 있다면은 저항에 대한
즉 매도 관점에 대한 포인트를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현 시점 저점 구간에서 고점 구간 끝까지 올려놓으면은 3포인트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설정을 잘못하신 분들은 0.236이랑 아마 0.783인가 아마 그 비율 포인트가 있는데 그 2개는 지우고 가운데 3개만 놔두시면 됩니다. 0.382, 0.5 중심값이죠. 그리고 0.618이라는 세 타점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봉에서 또는 4시간 봉이나 긴 분봉에서는 가장 먼저 타점을 볼 수 있는 거는 96.3K 정도에서 4K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타점이에요. 근데 또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냐, 난 좀 더 가까이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전일에 큰 양봉 하나 나왔을 겁니다. 지금 좀 눌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높은 캔들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양봉이나 그 거대 양봉이나 아니면 거대 음봉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이 많이 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일에 나왔던 캔들도 사실 거래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이 캔들의 어느 구간을 보면 되냐면은 중심값 정도만 보면 됩니다. 중심값이 뭐냐? 캔들,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번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98.5K 정도에서 한 번은 지지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98.5K가 만약에 이제 이탈, 밑으로 빠진다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96.4K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리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어느 구간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놓쳤다 아니면은 난 거기서도 누군가랑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열어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암호화폐 투자 저희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플 차트도 빠르게 봐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리플을 차트를 2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2개를 봐야 되긴 하거든요. 원화 차트랑 달러 USDT, 차트. 네, 달러 네.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지금 현재 USDT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인들이나 USD 관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와 계속 고점 넘어간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추세 라인만 잡아도 지금 사실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원화 차트로 보면 좀 달라요. 원화 차트 보겠습니다. 고점 구간이죠. 예전 2018년도 이제 리플이 5천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때 당시에 고점 구간이 사실 지금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플이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SEC에 관련해 이제 법적 승소 기대감이 높더라도 사실은 예전 고점을 넘길까? 이 매물대를 넘어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 관점 보더라도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관점이나 뭐 이제 중장기 관점 사실 리플 매입하실 분들은 좀 시간이 기다리겠지만은 우리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물 거래에서도 단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USDT 관점이 아니라 이제 원화 관련 관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타점 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일봉이긴 한데 일단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저점은 예시를 좀 무시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3일 날 나왔던 이제 하락빔이고 지금 현재에서 좀 모멘텀을 찾으려면은 저점은 지금 여기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2,970원 정도.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현재 고점까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가격 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폭이죠. 그리고 전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장대 양봉을 세웠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높은 캔들들, 특히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이 중심값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딱 중심인데 지금 어디 맞고 올라가고 있죠? 4,270원. 전일 장대 양봉의 중심값 맞고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내려와서 지지받고 올라가가지고 고점 갱신을 계속해줘서 올라가주면 땡큐겠지만 만약에 이 중심값을 다시 이탈한다면 또 어디까지 봐야 되냐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 똑같이 그으시면 됩니다. 이전 고점, 저점 찍어서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4,270원 만약에 중심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가까운 4,020원부터 공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래 하시는 분들은 3,820원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비트코인과 리플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사실 짧은 시간밖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고 모멘텀이라든지 다른 지표들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 좋은 자리들이 몇 구간이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들을 지금 당장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자료와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뷰를 통한 제가 이제 매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제 글을 많이 써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 가지고 현재 리플과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 주요 매수 타점 그리고 저항 구간 매물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한화 차트 기준으로 조금 봐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슈 짚다가 하신 말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 사실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예, 달러 차트 기준일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계속 고점 구간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멘텀적으로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차트랑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리플 거래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한국.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면 리플을 주권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USD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고점 맞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고점 맞고 내려오고 이 구간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의 5,000원 구간대에 대한 고가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SD 달러도 사실 내려오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것도 채널링 잡을 수가 있긴 해요. 고가 라인 잡고 지금 아까 현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상승폭을 크게 준 상태에서 이 구간 윗구간에서 사실 모멘텀을 잡아주고 있죠. 이 모멘텀이란 말을 좀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큰 채널링을 봤을 때는 하방 가능성을 좀 두고 있지만은 리플은 이 짧은 구간 모멘텀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랑 리플 좀 동시에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매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인데 USD 달러 기준으로 제가 딱 봤었을 때는 2.67달러 정도? 이 정도 기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시장 설명하기 전에 체크한 선이 하나 딱 있는데 이 구간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USD 이제 관점으로 매수를 가져가실 분들은 2.6 구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한화 차트도 그렇고요. 달러 차트까지 정말 자세하게 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 구간들만 짚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구간들, 또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구간들까지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구간들을 잡아드렸지만 좀 더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좋은 자리를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도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자료를 제작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그냥 줄글로도 좀 읽기만 해도 정말 쉽고 편하게 알아가실 수 있게 그런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비트코인과 리플 관련해서 정말 올 한 해를 내가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었죠.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올 한 해 2025년도 암호화폐가 정말 크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 저희와 시작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올 한 해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 100K가 아니라 200K, 105회 짧게 보면 150K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당장은 좀 매수는 잠시 멈춰야 되고 지금 당장에서는 좀 매입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같이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핵심 지표들이라든지 시장 이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좀 재미있게 풀면서 사실 좀 방송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좀 재밌고 쉽게 투자 이어가실 분들 저희 방송 내일 오전 11시에도 함께 할 거고요.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